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랜 피곤도 고통도 인내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 아무도 모르고 너 혼자만이 아는 네가 쓴 기사 위에 황홀히 너를 찾아보는 아침이야. 요즘 일어나시면 기사부터 검색하시죠? 예전에는 조간 신문 펼치면서 잉크 냄새 맡곤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자, 기사를 읽으면서 하루를 열었는데요. 특히 종이신문은 기다림이 필요했죠. 신문이 오는 시간, 배달되는 시간, 그리고 펼치고 읽어보는 시간. 자, 오늘 읽어드린 시는 김수영 시인의 기자의 정열입니다.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제90화 시작하는 오늘은 2025년 1월 1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교육언론창 차원 기자님이 나와 계십니다. 행복학교에서 매주 전화로 교육 소식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은 스튜디오로 모셔서 길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당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일까요? 체리필터, 오리 날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자, 스튜디오에 차원 기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치 못하겠군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언론중재위에 그 기소를 당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원중이 제소 아마 최연소 아닐까요? 그동안 최연소 제소 타이틀이 좀 욕심이 나긴 하는데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선사고 관련해서 제가 쓴 기사 2건 이 방송에서도 소개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그 김혜지 시의원한테 제소를 당해서 근데 도대체 뭘로 제소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관련 있는 것은 선사고 기사였네요. 네, 그거 2개로 제소를 했고 그분이 12월 31일 날 그 선사고등학교에 직접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이제 따라가가지고 뭐 왜 연락 안 받으셨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냅다. 내가 너 제소를 했다. 정정 선배 반론 다 넣었다. 하셔서 제가 뭘로 넣으셨냐? 제 기사에 허위 사실이 있냐? 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가 허위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건 또 얘기를 안 해주시고 원중이 가서 보자고 하시길래 가서 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2월 31일 그때 선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혜지 시의원이 그 학생들한테 이제 많은 비판 여론에 또 저기 휩싸였잖아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 다. 네네. 그래가지고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사과를 하겠다. 그거 하셔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또 잘하신 일이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선사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과를 잘 하고 학생들이 이제 상처를 치유받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은 그렇게 기사를 쓰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의 아니게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전형적인 잘못된 사과의 예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뭐 선생님이 항의를 하니까 나는 오늘 학생들한테 사과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막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어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나왔는데
1월 7일 날 나온 그 선사고 비하 논란 국힘 시의원 학생들에게 조리돌림하냐 이렇게 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실제로 나 조리돌림 하려고 여기 불렀느냐. 조리돌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썼습니다. 예, 오. 직접 쓰셨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들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저도 기사에 담았고 그래서 이제 이러고 가시는 길에 제가 따라 붙었는데 아까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온 수행원이 네네네.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데 막 저를 밀치고 그다음에 막 제 사진을 막 찍어가요. 내 얼굴은 네이버에 차원 기자 치면 다 나온다. 이거 사진 찍어갈 필요가 없다. 했는데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일정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길을 막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영상도 제가 찍었거든요. 영상 찍어놨는데 한 번도 길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맞아요. 예, 영상을 보셨지만 보니까 그냥 선생님 그분은 그냥 갈 길 가시고 저는 옆에서 그냥 가면서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차 타셨을 때 제가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았거든요. 길을 열어 드렸는데 오히려 바쁘다던 김혜지 시의원께서 차 앞에서 한참을 서서 저를 노려보시면서 기사 쓰지 말라고 애꿎은 교육청 직원한테 또 뭐라고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선사고의 김혜지 의원하고 관련된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밑에 관련 기사로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눌러보시면은 그 시정 질의를 김혜지 의원이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선사고등학교를 향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보통 이제 뭐 그냥 혁신학교라고 뭉뚱그리거나 아니면 뭐 S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릅니다. 선사고등학교라고 본인 지역구예요, 심지어 본인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빙자한 방임교육으로 공교육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혁신고교 하나로 지역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 이 학생 만족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서 자기는 이제 선사고 학생들을 모욕한 적이 없다. 학생들한테 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학교 운영 시스템을 욕했다. 이건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서 학생들을 욕한 적이 없다. 그럼 제가 국민의힘은 양심 없는 정치인들한테 최고의 당이다. 라고 하면은 모욕으로 느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기 그 12월 31일 그때 학생들이 막 울면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상처받죠. 그래서 사과를 하러 온 자리였고 또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까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좀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거든요. 이런 태도에. 그래서 우는 학생들이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고개 저으면서 막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마지막에 그 사회를 본 그날 사회를 본 아마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대신 사과를 하는 오열을 하면서 이런 이런 자리를 주선을 어쨌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주선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더 상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가해인데를 준 셈이 돼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그 영상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렇게 사과를 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간 그 영상 촬영한 친구도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선사고 학생들이 또 굉장히 속상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속상하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학생들의 그 힘을 믿고요. 그날의 경험이 이 학생들이 앞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죠. 네.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지 이런 면에서. 선사고에 관련된 기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12월 31일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혜지 의원하고 그다음에 학생회가 함께 그 자리를 만들었나 봐요. 네, 김혜지 시의원이 일단 그 전에 먼저 학교 측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뭐 교육청 몇 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이제 있는 자리에서 먼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전주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편지를 쓸 거냐 뭐 영상을 남길 거냐 뭐 하다가 직접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말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자리가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그랬는데 사회 본 학생이 울분을 토할 정도고 그랬다면 이건 정말 그 사과가 아니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길에도 막 뒤에서 창문 열고 학생들이 막 사퇴하라고 너무 분해가지고 소리치고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아,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과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 동영상 봤더니 마지막 장면에 후진하다가 우리 차 기자님을 굉장히 그 위험에 빠뜨릴 뻔했었어요. 네. 슬쩍 저기 그뭐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영화 신세계 한 장면이 그 주차장씬 그 떠오르는 장면이면 뭐 고의는 아니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우리 차 기자님이 락을 좀 좋아한다고 그래서 네. 그 선곡을 대체로 이제 락 쪽으로 했는데 이번 기사는 얀의 두고 봐입니다.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그래서 두고 봐.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선사고 기사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2024년에 제가 쓴 기사들 중에 네네. 주목할 만한 기사들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서 가지고 온 그 최고 히트 친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오마이뉴스에도 제가 기사를 쓰잖아요.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인데 그 전태일 열사 빚 갚아요. 36만 유튜버가 1,000만 원 내놓은 이유 라는 기사를 제가 썼는데 요게 트위터에서 조회수가 420만이 나왔습니다. 완전 초대박 그렇네요. 터뜨렸고 그 오마이뉴스 안에서도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어요. 1,000개 넘는 좋아요 제가 처음 받아보거든요. 트위터에서 굉장히 핫해져서 이런 일들이 나왔고 요게 이제 어떻게 제가 쓰게 된 기사냐면은 먼저 간단하게 이 전태일 의료센터 그래요.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색병원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녹색병원에 제가 그 임상혁 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태일 의료센터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나온 인터뷰 기사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색병원과 이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취재를 좀 해달라고 메일을 주시기도 하셔서 원장님 인터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부자들 사연을 한번 제가 써보고 싶다. 근데 기부자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건데 20, 30대 기부자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제 친구 중에서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마 71년 그쯤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실 때쯤이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하는 주체가 제 나이 또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또래가 나와서 얘기하면 더 잘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녹색병원에 그런 기부자가 있으면 좀 찾아서 연결을 해달라고 이날 제가 그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서 주신 게 그 예랑 가랑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랑 가랑? 네, 입니다. 예. 두 분이 하는 건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 이름이 이제 김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가랑을 맡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이 1,000만 원을 무려 1,000만 원을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 네, 이분이 그래서 95년생이시거든요. 네, 저보다 네, 5살 많으신데 그래서 1,000만 원이나 이렇게 그렇죠. 기부를 적지 않은 돈인데. 그쵸, 큰 돈이죠. 그래서 꽤 큰 유튜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근데 평소에 이분이 또 찾아보니까 뭐 절약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게 스토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오고 되게 제가 뿌듯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 조회수가 나오니까는 엄청 공유가 여기저기 많이 됐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커뮤니티나 뭐 이분들 팬카페는 물론이고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많이 이 기사가 저기 돌았는데 거기마다 댓글로 이 기사 보고 나도 기부했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그런 것만 모아서 유튜브 릴스를 또 따로 유튜브 쇼츠를 따로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고 2024년에 되게 좋았던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태일 의료센터 기부가 이런 어떤 그 기부 러시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저는 그 응원봉 이후에 갑자기 그게 이제 많이 SNS에 많이 떴어요. 그 뒤로도 또 한번 큰 흐름을 탔죠. 네. 그래서 이 전태일 의료센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그랬는데 또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 그 전에 이런 흐름이 또 한번 있었습니다. 네네. 아유, 이런 기사를 발굴을 해냈고 또 그것을 이제 써서 이렇게 또 제시를 해준 것이 너무나도 좋으네요. 네,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25년에도 이런 대박 기사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좀 많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분이 또 돈을 쓸 줄 아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이 기사들을 읽고 또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따라서 기부하신 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구독자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많이들이 이렇게 같이 기부하시고 또 평소에 돈을 진짜 안 쓰세요.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런 분이 하니까 또 더 나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25년에 우리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민 모금으로 이렇게 전태일 의료센터 그 문 여는 돈은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것도 임상환 원장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대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되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태일 열사는 사실 연대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렇죠. 목숨까지 연대를 네네네. 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적은 것으로도 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여정호원들이 이제 그 밥을 굶고 그런 모습을 보고 붕어빵을 사다가 그걸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그랬던 풀빵 연대 또 사람이거든요. 있고 그 YH 무역 사건도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 네. 전태 의료센터가 지어질 곳이 그 YH 무역 기숙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또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음악은 부활의 사랑할수록을 선곡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요. 부활의 사랑할수록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또 차원 기자님 하면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 네.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매주 이렇게 여기 나와서 설명을 들었고 코너 이름도 차원기자 혁신학교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돼 있고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뭐 그러면 다 끝났나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뭐 어떻게 뭐 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잠깐 이제 안 나오는 기간이
지금은 이제 예. 특집이 특집 있어서 기간으로, 예, 특집이 맞아요. 있어서 예. 안 나왔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나왔는데요. 그 특집 네네. 기간 중에 또 기사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기사가 23일 날 나오게 12월 23일 날 나와서 그걸로 시리즈 연재는 마무리가 됐고요. 시리즈 연재는 이제 마무리됐고 아직 그 내용은 우리 방송에서는 소개가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출판 작업만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출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책으로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지금 저랑 김한이랑 한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또 글을 하나씩 받아서 그거를 기사랑 묶어서 책을 낼 생각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 글을 좀 통일성 있게 어쨌든 받는 게 좋은데 어떤 주제에 대해 써달라. 그거를 어떻게 할지, 어떤 분량으로 할지, 뭐 어떤 주제로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 그럼 기간이 1년 걸렸나요? 그렇죠. 이거 첫 기사가 언제 나왔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 기사는 12월 23일 날 나왔는데 첫 기사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도 첫 기사 2월 23일 날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그렇죠. 된 열 거네요. 달 걸렸네요. 네, 네, 네. 거의 1년 정도. 다른 그 인터뷰한 사람들은 19명? 17명. 17명. 네, 두 분이 나가시게 돼서 두 분이 음. 하차하셔서 17명으로. 그래요. 처음에는 그 창의 기자 3분이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거의 마찬가지로 두 분이 하차하셔서 기자도 저 혼자.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걸 혼자서 이제 마무리를 네. 하셨어요. 네. 그럼 17분이 있었는데 어때요? 이 혁신학교 졸업생들이 이 혁신학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다. 혹시 뭐 정리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그 힘이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다들 자존감이 되게 탄탄해요. 보면은. 자존감이 네. 탄탄하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이렇게 뭐든지 내 주도성 있게 선생님 쓰신 책 제목이죠. 주도성 네.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이어서 다 이렇게 만나고 쓰고 하는 과정들이 다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면 이분은 그러니까 자존감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죠. 자존감이 없으신 그게 분들은.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사과할 수 없고 자기의 실수를 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패나.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만난 친구들은 혁신학교에서 실패하는 경험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래도 괜찮다는 경험도 했을 거고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인간이 돼 있구나 다들 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쓰면서 저도 혁신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그런 게 지금 김혜지 의원과 이렇게 한판 붙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꼭 이 네. 혁신학교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그 박시영 TV에 제가 요즘에 그 토요일 코너에 맞아요. 출연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그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혁신학교,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주도적인 청년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거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박시영 TV 이 고정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고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주 연속으로 나왔고요. 네, 제가 네. 나온 두 번의 영상이 조회수 1, 2위 토요일 코너에서. 네. 그동안 토요일 코너 최고 높았던 조회수가 한 제가 나오기 전 제가 딱 10회 차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일 높았던 게 5,800회인데 제가 10회 차 딱 나가자마자 10,000을 넘겼고요. 14,000을 찍었고 이제
이번 지난주 토요일 날 공개된 영상도 지금 6천을 넘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흥행 보증 수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불러주시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청년이 보는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상당히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셔서 또 저를 먼저 발굴해 주신 건 우리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혁신학교 혹시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와 같은 이런 기획 기사를 뭐 25년도에 좀 염두에 둔다. 아니면 또 뭐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생각해 놓은 건 없는데요. 일단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가 이게 또 출판까지 다 잘 되면은 또 시즌 2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졸업생들이 그렇죠.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구성으로 시즌 2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남태령에서도 그렇고 예, 연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도 그 하나 앞에서 그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도 또 다들 가서 연대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 우리가 했던 그동안 해왔던 교육 그런 연관성을 좀 찾아보는 기획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좀 교육을 했던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힘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우리가 대체로 이제 무기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응원봉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뭐 키스산? 네, 거기 앞에서 그 음박을 입고 밤새 눈을 막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참 그 힘이 우리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그래도 잘 해왔구나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교육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주영경 대표님도 나오셔가지고 교사들이 우리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다. 근현대사에서 수업을 참 잘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시고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 교육의 어떤 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이런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긍정적인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저 또한 뿌듯하게 우리 청년 동지들의 활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차원 기자님 모시고 우리가 기사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5년도에 어떤 교육 이슈가 있을까? 뭐 단연코 디지털 이젠 교육 자료죠. 네, 디지털 교과서 늘 문제.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교육 자료로 우리가 맞게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아직도 그 교육부 총리는 거부권을 뭐 요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곧 끝날 정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윤근혁 기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써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하나 또 쓰셨더라고요. AI 교육 자료 이제 제목이 교육 자료가 됐습니다. 엇갈린 걸음 자유 선택 대 전면 도입 이렇게 기사를 쓰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사 보강을 하셨네요. 8일 오전에. 이거를 보시면 이제 그 교육감별로 또 입장이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자료로서 제대로 대접을 하는 자유 선택이죠. 이렇게 그렇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이 디지털 교과서 시절에 향수를 잊지 못하고 전면 도입을 이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구의 강은희 교육감, 경기의 임태희 교육감, 제주의 김강수 교육감 이분들은 이제 전면 도입 강행 취지의 의사를 뭐 이주호 장관 포함해서 내비치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교육 자료로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정근식 교육감도 서울시 교육감도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 효과가 증명이 안 된 채 쓰는 건 성급하다 이렇게 맞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해서 쓰게 되면 그 구독료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그런 어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비용이 많이 들죠. 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렇게 넉넉하진 않을 텐데. 그렇죠. 또 음.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들 많이 또 깎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또 그 AI 쪽 챙겨주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제 교육 자료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접을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지금 당장 이제 3월 달부터 학생들은 이제 입학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AI 디지털 교과서든 교육 자료든 분명히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논란이 그렇죠.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지금 현장에서 혼란이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교과서가 뭐 전면 도입된다고 했다가 뭐 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합의를 완전히 하고 도입을 하면은 이런 음. 혼란들이 적은데 그냥 무대뽀로 밀어넣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는 그걸 막을 수밖에 없고 음. 현장에서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것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교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네, 교사 학부모 반대율이 굉장히 높죠. 네, 조사해 네. 보면. 네, 조금 우리가 음악 하나 좀 듣고 다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함께 듣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아,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탄핵 정국이 계속 혼란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25년, 26년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이 대선에 관계된 이런 또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교육 정책이 시행돼 왔었거든요. 네. 현장의 반발도 상당히 컸었고, 자, 어떠세요? 다음 차기 대선의 중점이 될 어떤 교육 공약 뭐 이런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네, 25년 그러니까 올해에 대선을 치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죠.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을 한다는 거니까 치르지 못한 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란 수계를 끌어내리고 어쨌든 뭐 대선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좀 교육계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뭐가 있을지를 봐왔는데요. 근데 사실 교육 주제가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 항상 이제 교육 주제가 대선 때 이슈가 되는 일은 잘 적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는 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대선에서 어떤 입장들 각 당이 취했는지를 그거 좋으네요. 네, 요것도 이제 우리 윤구적 선배가 오마이뉴스 계실 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표로.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 교육정책 뭐 답변 여파 이재명 윤석열 캠프 고쳐달라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기사를 보도한 다음에 각 캠프에서 좀 수정 요구들을 해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표가 담겨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기초학력 진단 평가에 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이제 저쪽에서는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 대표는 반대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유보라고 써놓으셨네요. 유보라고 써놓으셨고 그다음에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거는 뭐 지금 이슈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반대 써놨고 윤석열 후보도 당시 후보도 이거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 약간 본심과 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나? 국정화 반대.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뭐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당시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올지 그러니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정책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랑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얼마나 더 잘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당시 신중 검토라고 답변을 달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게 그 덴마크와 같은 애프터스쿨 도입 진로 탐색 휴식연제라고 써 있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그 영화 괜찮아 앨리스 생각하시면 그렇죠. 딱 예, 맞을 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찬성을 표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좀 의미 있는 정책이나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또 괜찮아 앨리스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요구도 해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보시면은 교원 정책 관련해서 그 평교사 출신 이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는 찬성 입장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반대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이 뽑는 교장 선출 보직제 또 이재명 후보는 여기 있는 신중 검토를 윤석열 후보는 이것도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교원 정치기본권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찬성 입장을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이렇게 찬성으로 잘 하실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현행 유지를 쓰셨네요. 뭐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이재명 후보 반대, 윤석열 후보 뭐 신중 검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또 그 교육계 관련해서 정책들 공약들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교육언론 창에서도 꾸준히 다루고 할 거기 때문에 교육 정책들 아마 그 윤구정 선배가 또 이런 식의 기획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그 교육언론창에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렇죠. 다 관련한 네.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정책에 특히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하면서도 교육감 선거 때 교육 정책이 사실 많이 안 나와서 좀 그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대선이라서 아마 좀 더 그러긴 할 거예요. 더 그러긴 할 테지만 그래도 우리만큼은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정치기본권 이런 문제들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요 코너 또 준비해봤습니다. 차원 기자님을 모시고 차원 기자님의 취재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기사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 차원 기자님이 25년도에도 조금 그 혁신학교 시리즈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코너 제목을 조금 바꿔서 차원 기자가 전하는 뭐 교육 소식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계속 해주실 거죠? 아예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춥습니다. 언론이 참 중요하죠. 요즘처럼 개인 미디어가 넘치는 시대라면 자칫 가짜 뉴스가 넘치게 됩니다. 이럴 때 냉철하면서도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언론이 꼭 필요합니다. 차원 기자님이 이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 나갑니다. 스윗박스가 부릅니다. Life is cool. 2025년 1월 14일 행복학교는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화요일 9시에 다시 만나요.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